네, 반갑습니다. 삼리치과 기용 소장 이상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진주에 그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돼가지고 영상을 진행하게 됐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론이면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필습이지 않습니까? 필습. 그게 좀 타격이 좀 큽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3주째 꼈잖아요. 지금 이번 주까지 치면은 와, 과연 그 덴처 실습을 작년 학생들은 그 퍼미스 완성까지 다 했습니다. 하이팔리시까지 다 했는데 과연 이번 학년은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예. 뭐 어차피 그 학생들은 면허를 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굳이 뭐 팔리시까지 갈 필요는 있나? 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왜냐면은 어 학생은 치은 형성까지만 해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은 매몰 같은 경우도 잘 안 맡겨요. 소년차한테. 근데 학교에서 이제 매몰 배우고 그다음에 왁스워시 하고 레진 패킹하고 이거는 학교에서 죽어라 배워봤자 임상에 들어가도 한 2, 3년 뒤에 나 만질 수 있거든요. 레진 패킹 자체를, 매몰 자체를. 뭐 보통 기공소입니다. 보통 기공소. 왜냐면 저도 기공소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2차 매몰을 해봤어요. 2차 매몰이 뭐냐면 1차 매몰 한 거에다가 위에다가 그냥 거꾸로 그냥 붓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1차 매몰에서 언더컷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파샬 같은 경우. 파샬에서 1차 메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안과 하함이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1차 메모리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메모는 전연차한테 안 맡겨요. 그런 개념이 없을 뿐더러 이거 이렇게 잘 안 하면 안 빠진다. 이게 언더컷이다라는 이런 개념이 잘 안 서 있기 때문에 1차 메몰도 1년차, 2년차한테 안 맡긴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꼬여버리면은 다 꼬이거든, 시스템이. 그래서 메모를 안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메모를 제꾸고 그다음에 레진 패킹 잘못하면은 또 다 끝나죠, 그죠? 그래서 레진 패킹도 전연차한테 안 시켜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뭐 하느냐? 레진 패킹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삶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모델 깨는 거. 아, 그거는 시킬 수도 있겠다. 그래도 옆에서 봐서 한 2, 3주 정도 이제 지켜보면은 깨볼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 망치로 깨든 돈가스 칼 뒤쪽으로 깨든 아니면은 그 바이브레이터로 깨든 뭐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팔리싱을 하는데 팔리싱도 잘 안 맡겨요. 처음에 메인 기사님이 일단 보더 부분을 다 제거 다 다듬어 주고 줍니다. 아니면은 보더 부분을 제거하고 내면의 스톤 포인트로 내면에 이제 남아 있는 스톤들을 제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뭐 레진치와 그 다음에 레진 베이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치운 쪽이죠. 치운 쪽을 이제 2분의 1번 바로 다 이제 대충 다 이제 마무리하고 교환면에 묻어 있는 석고를 제거한 다음에 주면 모를까. 그 나머지는 잘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임상에서 이제 사람을 쓰는 입장입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임상에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학생들이 하이팔리시까지 할 필요는 있나 싶어요. 뭐 학교에서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차라리 어 처음에 모델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초상 하고 그리고 교합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합제 만들고 그 다음에 어 뭐 치과에서 바로 주는 건 아니지만 바이트가 없지만 그 임의로 음 마운팅을 해서 거기서 배열을 하고
배열도 뭐 거의 한 3년 이상 돼야 가르치죠, 그죠? 뭐 anyway 배열하고 그 다음에 시은 형성 그게 1학기. 2학기는 뭐? 2학기도 다시 어 모델 분석하고 배열하고 차라리 그게 더 학생한테 더 이롭지 않나? 왜냐면 국시도 배열이 나오니까. 망고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영상은 이때까지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다 나갔습니다. 다 이제 그 시은 형성까지 하는 걸 나갔는데 음 이제 뭐 중간에 뭐 메모리라든지 레진 패킹이라든지 이거는 굳이 뭐 알 필요가 있나? 본인들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뭐 학교 수업 절차에 따라서 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저 또한 비공소 가서 벤처 파트에서 가장 먼저 한 게 퍼미스 팔리싱이랑 퍼미스 팔리싱부터 먼저 했죠. 물론 잡자마자 날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레스가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진짜로. 뭐 이렇게 뭐 퍼미스 가루 돼가지고 퍼미스 가루 지금 뭐 학생들 퍼미스 가루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모래들이 있습니다. 모래 연마하는 모래가 있는데 물과 모래를 섞어가지고 레진 베이스를 제일 마지막에 광택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맞선님이 그거를 하는 걸 보여주고 나서 제가 옆에서 한 옵저버링 한지 한 5일 차 정도 되니까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그런 기공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담배 한 대 딱 피면서 담배 한 대 물고 상진 이거 한번 해볼래? 막 이래 해요. 그러면은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됐죠. 되자마자 날라갔습니다. 되자마자 풀덴처였는데 되자마자 날라가서 반똥가리가 났어요. 저는 일단 충격이었죠. 그 충격을 뭐 어쨌든 그 선임분이 뭐 해결해 주셨습니다. 안에 이제 메쉬라는 파샬은 아닌데 그 통위치의 강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파샬 메탈로 거미줄처럼 만드는 걸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메쉬라고 하거든요. 그 메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반동각은 안 났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였는데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을 5일차 때 봤습니다. 왜? 나한테 덴처를 팔리싱 해라고 그 퍼미스 대라고 주자마자 날라갔거든요. 날라가서 천장 맞고 그 다음에 땅바닥에서 바로 구조각이 났죠. 뭐 입에서 맞겠습니까? 안 맞지. 뭐 그 알아서 뭐 원장님이 내면은 뭐 다듬든가 그렇게 했겠죠. 그 환자분한테는 참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배운 게 어, 벤처 팔리싱입니다. 벤처 바를 들고 뭐 그때는 이제 맞선님이 보도 부분 다 제가 말하는 맞선님은 4, 5년 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다니던 기공소는 나이대가 다 많았어요. 그래서 제 맞선님이 몇 살이셨냐면 다 십몇 살이셨어요. 네. 어쨌든 그분은 항상 담배를 물고 일을 했어요. 담배에서 아니 몸에서 연기가 안 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담배를 물면서 이제 그 덴처 이제 삶은 걸 빼가지고 이제 초코 바이브리팅 해가지고 다 빼내고 거기서 마진이란다. 보더를 다듬은 다음에 저한테 던져줬어요. 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그걸 봤으니까 한 2주 정도 되니까 이제 벤처 팔리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이제 본 게 있으니까 이쁜 사진들 이런 거 본 거 있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덴처를 팔리싱 했는데 하나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시간. 뭐 지금이야 뭐 25분, 20분이면 뭐 사실 속된 말로 떡을 치죠 완전히. 근데 그때는 뭐 어떻게 핸드피스를 잡아가지고 이런 모양을 낼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오래 걸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주 차 정도 되니까 이제 팔리싱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샬 팔리싱이었어요. 스핀들에다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 달 정도 되니까 싶더라고요. 그때는 인건비가 쌌습니다. 제가 그때 월 50 받고 일을 했어요. 월 50 받고 일을 하다가 3개월 정도 되니까 월 70을 주더라고요. 그때가 몇 년도였냐면 2009년도, 2010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0년도. 그때 3개월 50을 받고 일했죠. 배우고 싶었으니까. 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때는 어,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음, 원장님이 하는 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알려면은 책에 있는 단어, 책에 있는 단어. 뭐 인지보건대 학생들은 다 갖고 계시죠. 지금 책은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게 바뀌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저는 이 책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런 사진에 있는 요 부연 설명들, 요 뭐 이게 순소되고 이게 협소되고 이런 거 있죠. 어, 이런 게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 모델의 랜드마크를 알아야 원장이 의뢰서에다가 이게 어떻게, 이건 저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알아먹거든요.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런 랜드마크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 팔리싱을 들어가기 전에 어, 제가 모델 분석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겉핥기식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솔직히 그 원장님들은 이제 의뢰서에 들어오거나 통화할 때 한국어를 안 합니다. 무조건 영어를 써요. 뭐 영어 잘하시니까 의사가 됐겠죠. 어, 뭐 우리 치과 기공사들이야 치과 기공사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치과 기공사들이야 영어 좀 못해도 되죠. 되지만 돈을 벌어 먹으려면은 우리가 하는 영어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쓰는 그 영단어들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델이 상황 모델입니다. 상황 모델. 우리가 다 알고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모델이죠. 자, 이걸 보시면 부분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내 나름대로 내 혼자서도 일을 하고, 그리고 기사들과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치과 의사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냥 이런 앞쪽에 이 힘줄 나와 있는 부분을 그냥 입술 앞에 있는 힘줄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아니면은 이 입천장의 오돌토돌한 부분을 그냥 오돌토돌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얘기가 다 이름이 있는 이름. 뭐 제가 수업 중에 보면은 거기 그 검은색 마스크 끼고 그 두 번 누르는 너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지 않습니까? 기분 뭐 나쁠 것도 없지만 어쨌든 분명히 이 사람은 아까 나한테 출석을 불러서 난 대답을 했는데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름을 안 부르고 어 그냥 이런 걸 얘기를 이렇게 부르지? 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뭐 이것도 좀 그렇고 그런 것처럼 얘네들한테도 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일을 할 때 상호 간의 소통이 가능하고 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순소대, 라비알 프레늄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글로 안 하고 다 영어로 얘기를 해요. 아마 이 랜드마크 부분이 시험 문제에 들어갈 겁니다. 네, 우리가 기말고사가 기말고사 한 번 치죠, 그죠? 그리고 아마 시험 문제도 제가 낼 겁니다.
그래 되면은 제가 나온다 하면 나옵니다. 예,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자, 한글로 낼 수도 있고 영어로 낼 수 있지만 뭐 영어로 낸다고 보시면 돼요. 예, 순서대 라비알 프레늄입니다. 라비알 프레늄. 이 앞쪽에 이 인데 이거를 라비알 프레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절치 뒤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애가 있어요. 얘를 절치유두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뭐 신체 일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절취유두 이러면 좀 어감이 좀 그러니까 보통 원장님이랑 얘기할 때 그냥 파필라라고 합니다. 인사이시브 파필라, 인사이샬 파필라, 뭐 그냥 뭐 파필라라고 하는데 그냥 파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파필라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파필라 상태가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그냥 파필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게추병. 우리가 이제 잇몸 아니 그 우리 혓바닥을 대보면은 우둘투둘한 거 있죠. 그 나무 뿌리 같이 막 뻗어 있는 얘네들 이거를 우리가 무게추벽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게추벽 말도 길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루게라고 합니다. 음. 보통 이제 뭐 원장님한테 말할 때 루게가 어떻다. 루게 뭐 루게 우리끼리도 막 루게 상태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루게 루게 이게 뭐 풀네임도 있어요. 근데 그냥 루게라고 쓰시면 돼요. 루게. 루게가 스펠 잠깐만요. 틀렸네. 루게가 RUGA입니다. RUGAE. 스펠링 틀렸어요. 지금 이거. RUGAE. 정정합니다. 그 다음에 라페. 정중국의 봉합성. 라페. 라페가 뭐냐면 얘는 왜 있냐면 절취유두가 왜 있냐면은 얘는 앞쪽은 변하는데 뒤쪽은 불변입니다. 왜? 뒤쪽에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있거든요. 뼈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이 뼈에 난 구멍은 어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거든요. 절치유두의 앞쪽, 파필라의 앞쪽은 변해요. 왜냐면은 우리 상악골, 단존 치조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잇몸뼈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흡수합니다. 뼈가 상실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후상방으로 이제 흡수를 합니다. 얘가 뒤로 가요. 그러면 이쪽이 말리거든요. 그러면서 어, 이 앞쪽에 있는 파필라가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뒤쪽은 변하지 않아요.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라서. 그래서 어, 여기도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뒤쪽에 더 얘기할 건데 이제 정중국의 봉합성은 왜 생기냐면 상악골이 상악골의 우측과 좌측이 만나선입니다. 그게 보통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대칭을 봉합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정중국의 봉합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라페라고 합니다. 정중국의 봉합성이 무조건 이 사람의 상악골의 정중선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그냥 뼈가 만난 부분이다 라고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교정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교정을 할 때 이 정중국의 봉합선은 딱 붙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0.1mm, 0.01mm 정도 이제 간격을 띄워두고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정을 할 때 이 사람의 상악골이 작다. 즉 클래스 2다. 클래스 2. 상악의 저성장의 경우는 RPE로 억지로 이 뼈를 깨버립니다. 깨버려가지고 이 사이에 뼈가 차도록 유도를 해요. 뭐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두개골도 보면은 이렇게
어, 안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를 우리가 근막이 채워주죠. 왜? 여기는 중요하니까. 우리가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붙어 있으면은 깨지겠죠. 근데 이미 살짝 떨어져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유격이 있단 말이에요. 유격이. 그래서 충격을 받아도 얘끼리 이런 식으로 뇌를 보호하면서 깨지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희한하죠. 모든 이 두개골의 모든 뼈들이 다 그래요. 정중국의 봉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 살짝 띄어져 있어요. 그다음 협소대. 우리가 말하는 이 좀 보여주기 그렇다 그죠? 보기 싫잖아요 본인들도. 그거를 이제 협소대 여기 볼 쪽에 있는 데를 이제 협소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정 베스티블루. 자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틀니를 뒤집었을 때 가장 이제 높게 솟아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거를 틀니에서는 보더라고 하고 크라운에서는 마진이라고 하죠. 근데 그 크라운에서는 어, 사람한테 있는 그 보철이 끝나는 부분을 마진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크라운의 제일 끝부분을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진과 마진이 맞닿아야 이게 마진이 맞다, 마진이 길다, 마진이 짧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총이치는 달라요. 총이치는 베스티블루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거를 이 모델을 지금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뒤에서 볼게요. 뒤에서 보면은 이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솟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잇몸뼈 어, 한글로 잔존치조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레주알리지라고 합니다. 이 레주알리지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타고 넘어가면은 이렇게 타고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볼이 나오죠. 볼 안쪽 볼이 우리가 뭐 그 뭐지 볼 씹었다 할 때 그 볼이 이제 그 볼이 만나는 지점과 그리고 잔존 치조골이 만나는 이 지점 가장 깊은 부분 이 부분을 베스티블루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예, 베스티블루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인의 이제 지식 수준을 나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인프가 왔는데 본을 떠서 왔는데 보도 부분이 잘 안 나왔다 쳐요. 그럼 그게 보도일까요? 아니죠. 그 부분은 베스티블입니다. 왜냐? 아직은 인체니까. 인체에서 뜬 아직 스톤 안 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톤을 부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좀 인프 에러가 있다, 빨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인프 에러가 있으면 이제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베스티블루가 잘 안 나왔다고. 여기 보도가 잘 안 나왔다. 보도는 틀니에 있는 부분, 틀니의 랜드마크에 이거를 어,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동선. 진동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 할 때 이게 떨리는 근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동선을 기점으로 이 앞쪽, 앞니 쪽, 이 앞쪽을 이제 경구개라고 합니다. 경이 딱딱할 경이죠. 여기는 뼈고 그 다음에 진동선 뒤쪽으로는 다 근육이라는 거예요. 연구개, 연한 구개 부위를 말하는 건데 다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점으로 앞쪽은 영국의 뒤쪽은 영국계로 나뉩니다. 이게 우리가 덴처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풀 덴처를 만들면은 이제 약간 이제 모델을 여기 살짝 파줍니다. 왜? 완전 압착이 되라고. 근데 여기는 파줘도 돼요. 왜? 영국계니까. 우리가 누르면 눌리는 대로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파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울로 이렇게 입천장을 이렇게 보면은 어, 구멍이 뿅뿅 뚫려 있어요. 그게 상하골이 우측에 하나, 좌측에 하나 있거든요. 음, 이 부분이 랜드마크입니다. 이 부분도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델의 정중선을 그을 때는 여기에 중간 점 하나 찍고 멸치 유두에 점 하나 찍고 가운데에다가 그리고 그 가운데 점 찍고 그 점의 가운데 그리고 가운데 이 점을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상하골의 정중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국외소화가 있는 이유는 여긴 침샘이에요. 침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침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함몰라너치, 익돌상악절은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다 이제 함몰라너치가 더 말하기 편해요. 함몰라너치가 어떻다. 함몰라너치가 어떻다. 이게 랜드마크인데 이게 왜 랜드마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잔존치조골은 흡수합니다. 하지만 그 이 함몰라너치 같은 경우는 뼈예요, 뼈. 그냥 생뼈. 생뼈기 때문에 이 위치는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25톤 트럭이 여기를 박아가지고 으깨지지 않는 이상 이 부분 변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왁스림을 할 때 제가 왁스림에 좀 약간 강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왁스림만 잘하면 덴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왁스림의 이제 기준을 잡기 위해서 뭐 그게 그 환자의 100%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준이 되는 부분이 왁스림의 전치부의 높이는 어, 여기 순측 전정, 그러니까 라비알 베스티블루 위치가 보통 기준이 어디가 되냐면 3번과 4번 아니면 4번과 5번쯤에 됩니다. 그러니까 3번, 4번이지. 3번, 4번 이쯤에 베스티블루에서 22mm. 상악골 이제 후방은 어떻게 할 거냐? 후방은 여기 익돌 상악절은 여기 한몰라너치 탁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 꽂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한 10mm 정도 올려주면 됩니다. 10mm 정도 올려주면은 보통 맞아요. 뭐 모자라면 뭐 왁스 채워주면 되지. 너무 높으면 왁스 제거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이게 랜드마크입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거 외우세요. 자, 그 다음 하악입니다. 하악 같은 경우는 랜드마크가 뭐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악이 더 중요하다. 왜? 상악골은 상악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하악골은 인대와 이 근육으로만 붙어 있는 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떨어진 애란 말이에요. 상악골은 두개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든든한 백이 자기한테 있어서 어떻게 하든 얘가 받쳐주는데 하악골은 외톨입니다. 떨어져 있는 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국시 칠 때는 상악법부터 먼저 하지만 임상에서는 하악법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하악골에 교합 평면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상악을 배열하는 게 환자를 팔로우 해보면 이제 덴처를 끼고 나서 3개월, 6개월, 1년 이런 팔로우업을 해보면은 상하법으로 배열한 게 더 팔로우가 그 상태가 성공률이라고 하죠. 그게 더 높습니다. 더 좋죠. 그래서 하악법부터 먼저 하는데 하악법은 그 하악골은 우리가 랜드마크 잡기가 쉽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는 빠져 있는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앞쪽에 있는 이, 이, 이 부분은 우리가 순소대, 라비알 프레늄 똑같죠? 그 다음에 볼 쪽에 있는 부분은 보컬 프레늄 그리고 여기 모델의 가장 깊은 부분 이 부분을 뭐다? 베스티블루라고 합니다. 뭐 순축을 라비알 베스티블루, 협측을 버컬 베스티블루, 그 다음 안쪽 유일하게 이제 혀 쪽에 있는 하악골 이거는 이제 링걸 베스티블루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후융기라고 있습니다. 부구치융기라고 하는데 이제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삼각형은 아니고 호박씨처럼 생겼어요. 호박씨. 그려다 보면 호박씨처럼 생겼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잇몸뼈가 아니고 하골에 붙어 있는 뼈입니다. 하골뼈.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잘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왁스림을 할 때 랜드 마킹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 보면은 자, 여기를 우리가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샤프로 직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여기를 반으로 나눈 사람이 있고 여기에 3분의 2 지점에다가 나누는 사람인데 저는 보통 2분의 1 지점 반으로 나눕니다. 반으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왁스림을 할 때 앞쪽은 하악의 앞쪽은 18mm 순주 전정에서 18mm 그리고 뒤쪽에 구치부의 교합 평면은 우리가 여기 레트로몰라 패드에 2분의 1 지점에다가 딱딱한 거를 딱 갖다 대고 꾹 누르죠. 비바는 알죠? 어떻게 왁스림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왁스림을 해가지고 치과에 팔로우업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이게 상악의 랜드마크, 이게 하악의 랜드마크인데 지금 책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분명히 사진은 있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뭐고 여기가 뭐고 얘는 영어로 뭐고 얘가 하는 일은 뭐다. 근데 그거는 이론에서나 이론 시간에 그런 공부를 하시고 실습에서는 A는 이게 사진에 A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뭐 물론 이렇게 하겠죠. A하고 제가 빈칸을 쳐놓겠죠. 빈칸 쳐놓으면은 거기다가 어,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음, 영어로 쓰면 돼. 한글은 노노해요. 한글은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팔리싱 하는 거를 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왁스림을 하고 A반은 마운팅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B반은 마운팅까지 못 갔기 때문에 마운팅을 하고 이제 배열을 하고 인공치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왁스를 없앤 다음에 그 왁스를 없앤 자리에 레진을 채워 넣을 겁니다. 그리고 레진을 채워 넣으면 100도씨 물에 큐링을 한 다음에 삶은 다음에 이제 나온 그거를 어떻게 다듬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